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요즘엔 생필품들도 거의 온라인 주문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지 국내 1위 유통기업 롯데쇼핑이 현재 운영 중인 점포 200여 곳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보도에 따르면 롯데의 대규모 매장 폐쇄는 국내 유통업계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되면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점포가 7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중 성과가 나지 않는 비효율 점포 200여 개, 약 30%가 정리 대상입니다. 정리 작업은 3년에서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412개인 슈퍼를 70개 이상, 124개인 마트를 50개 이상 폐점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은 실적 부진에 따른 건데요. 롯데쇼핑은 지난해 4분기 1조 164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2018년 4분기 순손실 4,492억 원보다 적자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커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유통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이 늦었기 때문인데요. 롯데는 온라인 사업에서 쿠팡과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롯데쇼핑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오랫동안 오프라인 시장에 머물렀습니다. 뒤늦게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에 눈을 돌려 뛰어들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마트, 슈퍼 등이 비슷한 상품으로 온라인에서 서로 경쟁했는데 공동구매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없었습니다. 결국 충격적인 실적 쇼크로 이어진 겁니다. 롯데쇼핑 측은 폐점되는 점포의 인력은 인근 점포로 재배치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 200개 점포 인력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폐점으로는 10,000개에서 20,000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롯데쇼핑은 조직을 슬림하게 운영하면서 유통회사를 버리고 생활 방식을 제한하는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설되는 본부가 의사결정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사업부는 상품 개발과 영업활동에 집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롯데쇼핑의 총 매장 공간과 축적된 상품 기획 노하우, 3,900만 명의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주요 자산으로 보고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를 그린 영화에서 피부에 이식된 디스플레이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기술에 한 걸음 다가가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이 압력을 받으면 빛을 내는 초박형 압력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초박형 압력 디스플레이 센서인데요. 얇은 막에 나노 복합 소재를 코팅해 만든 센서에 QLED 디스플레이를 붙여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누르는 즉시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되니까 사용자의 편리성이 증대된 압력 센서를 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압력 센서보다 더 얇아졌을 뿐만 아니라 민감도도 2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센서는 지문의 골까지도 압력 차이를 감지할 수 있어 다양한 생체 인증 기술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초박형의 압력 센서를 만드는 데는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교적 만들기 쉽다 보니 상용화에도 용이한데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생체 인증 기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입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출시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자 갤럭시 폴드가 커버 윈도우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것과 달리 Z 플립은 초박막 유리, 즉 UTG를 채택해 유리 소재의 급성장이 전망됩니다. 업계와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올해 폴더블 커버 윈도우 시장 점유율은 투명 폴리아미드, 즉 PI 필름이 83%로 UTG를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그러나 UTG가 급성장함에 따라 2025년에는 UTG와 투명 PI가 커버 윈도우 시장을 양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는 패널의 수호자라 불리는 부품으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패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 스마트폰에서는 강화 유리가 화면을 보호해왔지만 폴더블 폰은 접었다 펴는 동작이 반복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투명 PI 필름이 시장을 선점했죠.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에는 일본 스미토모 화학의 투명 PI가, 이달 초 미국에서 출시된 모토로라의 폴더블 폰 레이저에는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투명 PI인 CPI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투명 PI를 사용한 폴더블 폰은 접히는 부위에 주름이 남는다는 이유로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갤럭시 Z 플립에 사용된 UTG가 주목받은 것도 접힘 자국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작년 말 국내 폴더블 폰용 유리기판 제조사 도우인싯의 최대 주주에 올랐고 올해 해당 업체가 생산하는 UTG를 갤럭시 Z 플립을 통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Z 플립의 UTG를 선택하면서 일찍이 투명 PI 시장에 뛰어든 국내 화학업체들은 분주해졌는데요.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UTG가 경쟁자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불가피해졌다며 아직은 기술적인 차이가 크지 않지만 폴더블 폰 업체들은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투명 PI 시장에 진입한 국내 화학사로는 이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비롯해 SK이노베이션, SKC 등이 있죠.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를 통해 투명 PI 필름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양산 체제를 갖췄고 SKC도 비슷한 시기에 양산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이들 투명 PI 업체는 국내외 폴더블 폰용 디스플레이 업체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폴더블 폰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해 작년 100만 대에서 올해 800만 대, 2025년 1억 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도 화웨이에 이어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소재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MWC, 즉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세계 이동통신 박람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LG전자를 포함해 인텔, 페이스북, 아마존, 소니, 시스코 등 세계 굴지의 ICT, 정보통신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잇따라 MWC 불참 계획을 밝힌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MWC가 취소된 것은 33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전시회 특성상 손으로 기기를 만져보고 직접 써보는 체험이 많은 데다가 최소 5,000명에서 6,000명 가량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MWC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은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협회, 즉 GSMA의 존 호프먼 회장이 이날 성명을 내고 MWC 2020을 취소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국제적 우려와 여행 정보 등으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에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MWC는 세계 최대의 통신 모바일 전시회로 전 세계 약 200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여 최신 ICT 기술 트렌드를 체험하는 행사인데요. GSMA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여러 차례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형업체들이 잇따라 참가 취소를 발표하면서 이날 긴급 이사회 끝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관계당국은 MWC를 통해 한화 약 6,093억 원과 지역경제에 14,000개 이상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 부통령, 개최지인 바르셀로나 시장 등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취소할 어떤 공중보건적 이유도 없다면서 전시회 진행을 강행해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팀장 역시 MWC 행사를 개최해도 괜찮다면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참가 업체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불참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GSMA 측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짜 네이버페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만 떼이는 게 아니라 아이디가 또 다른 사기에 도용되는 연쇄 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SBS의 취재 내용입니다. 임산부인 A씨는 최근 30만원짜리 유아용 카시트를 샀습니다. 판매자는 네이버페이 안전결제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프로필도 네이버페이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물론 카시트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사기범은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수수료와 추가 입금액이 있어야 한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총 630만원을 떼었습니다. 직장인 B씨는 태블릿 PC를 사려다 같은 수법에 당했는데요. 3번에 걸쳐 130만원을 입금했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는 피해 사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해 다른 사기를 쳤다, 알몸 사진을 보내라는 협박까지 들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500명이 넘었고 피해액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네이버페이 결제를 유도하며 보내는 링크에는 특이한 글자가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무렇게나 입력했는데 로그인이 된다면 가짜이고 무통장 입금만 요구받거나 계좌 주인의 이름이 거래자와 다르면 의심부터 하라며 충고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